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지난주가 정말 악재의 끝이었던 걸까요? 공포에 사야했던 걸까요?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반등하는 모습들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악재들이 모두 해소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는 과정에서 확실히 시장이 좀 활기를 찾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간밤에는 AI 시스템인 제미나이 라이브가 발표되면서 이에 대해서 AI 관련주들이 일제히 반응하는 모습들도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간밤에 이슈들 브리핑 뉴욕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볼까요? 다우 1%, 나스닥 2.4%, 그리고 S&P 500 1.7%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3대 지수가 이 정도 숫자를 찍어냈다는 건 뭐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나스닥이 2.4% 급반등했기 때문에 정말로 지난주가 저점이었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만듭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 6% 그리고 테슬라 5% 급등했고요. 어제 그 일론 머스크 CEO와 트럼프 후보가 만났죠. 그래서 무슨 온라인으로 방송처럼 이렇게 대화를 좀 했다고 하는데 그 효과 덕분일까요? 테슬라가 5%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벅스 2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어제 제가 특징주 중에 하나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엘리엇이라는 헤지펀드와 만나서 여러 가지 앞으로 개선 방안을 협의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가 잘 된 걸까요? 급등의 배경 잠시 후에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체크 포인트 확인해 봐야겠죠? 역시나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경제 지표 PPI 지표입니다. CPI가 발표되기 전에 PPI가 발표가 됐어요. 원래는 보통은 CPI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P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순으로 나오는데 가끔 이렇게 이번 달에는 7월이나 8월 이쯤에는 생산자 물가지수를 먼저 발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일 CPI가 발표되겠지만 내일 저희는 휴일이기 때문에 반영을 뭐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되겠죠. 어찌됐든 PPI가 물가 하락세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자신감을 다시 한번 심어줬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2.2% 하락했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0.1% 둔화가 되면서 시장의 기대치보다 0.1%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강색 선이 아래쪽으로 들어왔죠. 최근에 좀 정체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물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살렸고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신감 다시 한번 높아졌다라는 해석과 동시에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사실 최근에 물가 하락세는 어느 정도 디폴트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기정사실화되면서 상수로 바뀌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걱정이 물가보다는 이제 금리가 계속 쭉쭉 떨어지면서 경기 둔화 우려를 자극하는 것을 두려워했었는데 다시 해석해보면 물가가 또 떨어졌다는 건 경기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거고 10년물 국채금리 보시는 것처럼 또 내려왔거든요. 저점 얼마 머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조금 지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그리고 내일 이제 발표되는 CPI까지 둔화가 되면 금리가 또다시 저점 부근으로 떨어질 텐데 이렇게 되면 과연 시장이 괜찮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휴일을 지나고 오면 목요일 기준으로 뉴욕 증시 기준으로 목요일에는 경기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지표들 이 부분들이 과연 잘 버텨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약간은 조금 걱정이 좀 앞서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고 일단 시장은 웃어줬으니까 일단 오늘은 좀 따라가는 게 맞았습니다만 앞으로에 대한 전망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엇갈리는 시장의 의견들 몇 개 종합해봤는데요. 자, 노무라 증권에서는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리듀스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장에서 시장을 좀 교란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공격적인 그 움직임을 가져가는 대표적인 기관이 헤지펀드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급락세의 어떤 헤지펀드가 원래 기존이었으면 거기서 계속 숏배팅을 했을 텐데 오히려 거기서 주식을 좀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반등하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만들었다. 그리고 헤지펀드가 이렇게 샀다는 건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해석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블랙스톤이라는 곳에서는 경기가 뭐 슬로잉되고 둔화되고 있는 거는 확인이 되고 있고 사실이지만 연준이 결국 금리 인하 해줄 거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연준 해주면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더했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반대쪽의 의견도 작지가 않습니다. 일단 시티그룹에서는 테크스타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매시브한 거대한 그런 매도 위기, 매도 압력 앞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노무라 증권이 얘기했던 것처럼 헤지펀드가 롱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실제로 숏 베팅이 줄었대요. 숏 베팅이 많이 청산된 건 맞지만 근데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투자자들의 어떤 위험 선호도 이런 것들도 같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최근에 급락에 따른 반등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나올 만한 반등이었는데 여기서 더 이상 모험을 하고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다시 주가는 또 흘러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삐끗하면 기술주에서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이 댄 라일스 굉장히 유명한 헤지펀드 투자자죠. 이 사람도 우리는 아직까지 조정의 바닥을 보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8월에는 이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9월까지 가면 또 한번 변동성이 오면서 저점을 한 번 더 체크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달았는데요. 그래서 두 개의 기술주로 조금 회피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엔비디아, 구글,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 메타와 애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민감하게 보고 있지 않은 종목들, 어쨌든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로 좀 피신해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참 헷갈립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또 봐야 되는 게 결국에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체크 포인트로 그래서 나스닥의 기술적 자리 한번 또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일단 급락이 있었고요. 그에 따른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S&P 500과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우리가 경기선이라고 하는 60일선을 다시 회복을 하고 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스닥은 아직 그 60일선, 요거는 지금 50일선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아직까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려나 9월쯤에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간다는 댄라일스의 지적이 사실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적 분석인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60일선까지만 가면 다시 한번 지지선 확보된다는 뜻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내일 CPI가 발표될 거고 그리고 내일 모레 발표되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지표들을 잘 버텨내고 괜찮았네 경기 우려 아니었고 물가 둔화되고 천천히 이제 금리 인하하면 다 해결되겠네라는 담론이 우세해진다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인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도 뭐 오늘 웃었는데 시장이 웃었는데 굳이 벌써 초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주들 세 가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특징주를 보기 전에 핀비즈 맵을 보시면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사실 반대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많이 오르면 그만큼 많이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또 그 반대로 용어를 한번 섞어봤습니다.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확실히 잘 오르네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요. AI 관련주들 구글과 메타, 아마존 그리고 엔비디아의 강세 눈에 띄고 있고요. 특히나 이 반도체 쪽에 빛이 확실히 좀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의 강세 최근 들어서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자신감을 찾고 지속되는 흐름이고요. 그 반대에서 생각해 봤을 때 최근에 에너지주가 좀 강했잖아요. 그리고 또 월마트 이런 종목들이 랠리에서 하락세에서 좀 피해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주가 보면 급락이 있었나 싶을 정도거든요. 그런 종목들로 여겨졌었는데 이쪽에서 수급이 저쪽으로 좀 이동하는 그런 흐름이 확실히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흐름의 기반 중에 뉴스도 하나 들어왔습니다. AI 제미나이 라이브라고 하더라고요. 구글이 간밤에 이제 픽셀 9 시리즈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스마트폰인데 구글에서 계속 만드는 스마트폰입니다. 벌써 9 시리즈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제미나이를 음성 AI 비서화 시켜서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어느 정도길래 비서화라고 하지? 찾아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임을 할 때
90년대 노래로 세팅을 해줘라고 하면은 그걸 바로 그대로 해주고 그날 하루 동안의 리스트를 뽑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뭐 금요일에 장 볼 시간이 있으면 그날 할인해주는 뭐 상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채소들을 쫙 나열해주고 그러면은 진짜 비서가 될 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서비스를 이제 물론 돈을 내야 됩니다. 한 달에 19달러인가 20달러 정도를 내면은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에는 픽셀 라인이 없으니까 갤럭시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데 아직 한국어 지원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요. 당장 내일부터 쓰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물론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애플을 쓰고 있는데 나오게 되면 활용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이번에 조금 일찍 나온 거래요. 애플이 다음 달이라서 구글이 한 두 달 앞당겨서 먼저 발표를 한 걸 보면 여전히 AI에 대한 어떤 그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과 사업화 노력들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AI 거품론을 다시 한번 덜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좀 많이 올랐고 결과론적으로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주가는 누가 더 많이 올랐냐? 알파벳이 아니라 역시나 엔비디아였습니다. 그만큼 많이 빠져서도 있지만 사실 알파벳도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 정도밖에 못 올랐고 1%, 엔비디아는 6%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결국 저거는 거죠. 돈은 누가 버느냐. 구글과 애플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아마존 다 같이 지금 AI 사업을 놓고 누가 더 앞서갈 것이냐, 여기서 누가 뒤처질 것이냐 경쟁을 하느라고 돈을 쓰기 바쁜데 그 돈은 결국 여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 거품론 씻어냈으면 가장 먼저 주가가 반등하는 쪽은 결국에는 또 이쪽이었구나라는 그런 해석을 가미하게 되죠. 오늘장 관련된 종목들 국내 증시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체크 포인트, 다음 특징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어제도 언급드렸던 그 스타벅스 얘기인데요. 스타벅스가 여기서 요 정도 올라오면서 이제 스타벅스가 좀 달라질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끝마쳤는데 와, 하루 만에 25%가 급등을 하네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치폴레의 주가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치폴레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죠. 근데 뭐 요즘엔 치폴레 소스라고 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멕시칸 푸드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그런 길거리에 지나다니면 볼 수 있는 그런 약간 뭐 서브웨이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멕시칸 푸드 체인인데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7.5% 급락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많이 채워놓은 거지 시장이 좋지 않았으면 이거 더 떨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치폴레의 CEO였는데 이제 스타벅스로 이적이 됐어요. 영입이 된 거죠. 거액을 받았겠죠 아마. 이 사람이 근데 2018년도부터 치폴레를 이끌었었고 지금 뭐 2018년도부터 보시면 치폴레의 주가 어마어마하죠. 800% 올랐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이 사람을 영입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스타벅스에게는 기대감이 됐고요. 치폴레에게는 어떡하지? 선장을 잃었네? 라는 우려로 주가 급락하는 모습이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이 만들었던 주가 그리고 치폴레의 어떤 영광의 순간들을 과연 스타벅스가 만들어낼 수 있을지 사실 나이키도 CEO 바꿔가면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거든요. CEO 교체만으로 주가 급등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약간은 좀 시간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특징주 하나 간단히 볼까요? 홈디포가 실적을 발표했고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 상승이 장 초반에 보시면 변동성이 엄청 컸거든요. 이게 일간 단위인데 그리고 나서 시장이 좀 좋았기 때문에 주가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경고성 메시지가 더 컸어요. 올해 작년보다 한 3에서 4% 정도 매출이 줄어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부터 줄어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하반기에 좋지 않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대해서 여전히 둔화에 대한 우려 홈디포도 갖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표출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로 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조은준 캐스터와 함께 시황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간밤 글로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1원 내린 1,366.5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독일의 8월 경기 신뢰 지수가 큰 폭으로 급락한 것으로 나오면서 이 유로화가 내려갔고요. 달러화가 그에 대비해 강세를 보였는데요. 원달러 환율도 한때 장중한때 1,372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PPI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달러 인덱스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도 다시금 1,370원을 밑돌면서
낙폭을 하회했는데요. 7월에 미국 PPI 지수 전월 대비 0.1% 상승하고 전년 동기 대비 2.2% 올랐지만 둘 다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률의 둔화는 이날의 채권 매수 심리를 자극했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3.85%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인플레이션은 이 핵심 관심사에서 살짝 비켜간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이 물가 상승률의 둔화는 채권 시장을 흔들면서 전일에 이어서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전 거래일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다시금 급락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로켓 2발을 발사하는 등 이 중동에 대한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국제 원유 수요가 둔화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이 중동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이 가운데 중국 등 글로벌 수요 둔화가 중동의 위기 상황을 압도하면서 2% 정도 가까이 떨어졌고요. 천연가스 선물도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금속 선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산인 금은 지속적으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계중앙은행이 계속해서 금을 사들이고 있는 데다가 활용처가 많은데 유통량은 한정되어 있어서 연말까지 금 선물 계속해서 상승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은과 구리 가격은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원자재 시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